퀴즈도 풀고 대선 예측도 하며 정치로 신나게 노는 시간. 대선 예측 퀴즈쇼 돗자리.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놀고 싶죠? 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상황이 심각합니다. 무슨 상황이? 갑자기 톤이 무슨 굉장히 약간 꼼수하듯이 군인 같지 않았어요? 약간 왜요? 왜? 뭔데? 3회에 댓글이 6개밖에 안 달렸더라고요. 특별한 애칭 같은 걸 한번 정해보면 조금 관심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 상태에서요? 원래 약간 그런 건 좀 이제 네임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채널과 이제 그 콘텐츠들이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저희랑 최소 소통되는 그 분은 한 분 정도는 있어야 짓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싶은데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예. 아이디어 뱅크 그 도시민 이런 거 어때요? 아니에요? 감성이 아니면 진짜 돗개비 봐봐요 웃음 돗개비? 나왔잖아요 돗개비? 돗개비 방금 헛웃음이었어요 방금 저거 그냥 어이가 아니에요. 없다는. 네, 아무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아무튼 혹시 불리고 싶은 애칭 같은 게 구독자분들 중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희망이 있죠. 네. 네. 오늘 출연해주시는 분은 열심히 저희 돗자리를 시청하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귀한 분입니다. 애독자분이시군요.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신승환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댓글을 달아주실 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정치 정말 답답합니다. 각종 흉악범죄는 늘어나는데 법은 따라가지 못하니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한마디 하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육아를 하시면서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예전에 어른들이 이제 뉴스를 보거나 하면 저희는 다 드라마나 스포츠나 보통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 나이 때 돼 보니까 정치, 뉴스 이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워낙 범죄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네. 예전에 우리가 범죄 일어났던 것보다 지금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하고 험악하다는 게 많이 느껴져서 그 강력 범죄나 아무래도 뭐 부동산 이런 이슈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 혹시 지금 대선 대권 주자 중에 관심 있는 부동산 공약 있으실까요? 딱히 없긴 한데 오. 저도 무주택자 네. 보니까 그렇죠. 네. 무주택자의 네, 심정이 있죠. 저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그 현재 경기도 지사의 네. 기본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게 되죠. 요즘 그 대선 주자분들이 대장동 이슈에 너무 얘기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신다면서요? 앞으로 미래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먹고 사니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거를 해결해줄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이 하지 않고 지나치게 한 가지 이슈에만 매몰돼가지고 정쟁을 하다 보니 필요한 것들이 좀 묻혀 보인다. 정리 잘하시고 정리 요정이십니다. 아 그럼요. 먹고 사는 게 뭐 저도 이걸로 먹고 살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치인들이 조금 길게 생각하고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건 지금 현재 한 26번 정도 냈죠. 네. 찾아보니까 한 26번 정도 했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뀐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그 효과를 보려면 최소 정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뭐 3년, 더 길게는 뭐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깝죠.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총괄적으로 좀 평가를 하신다면 뭐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매기실 것 같아요? 나쁜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 여론에 휘둘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하나 딱 던져놓고 여론 분위기 봐서 분위기가 이게 아니네? 그러면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아 이거 던져봤자 또 딴 거 낼 텐데 뭐 신뢰가 사라지고 그쵸? 있다.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죠. 위에 청와대나 뭐 정부나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부동산 집값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왜냐면 내가 샀을 때 상가격보다 올라야지만 집을 사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안정화돼서 안 오른다는 가정하에 그 새 집 아파트를 건설업자들이 지을까요? 문제는 그거죠. 지금보다 더 올라야지만 그 사람들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아시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을 게 아니겠죠? 이 자리 아니라. 뭐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 사람들하고 잘 얘기하셔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생각을 해서 잡지 않는 이상 부동산에 대한 안정은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더 이제 반복적인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전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쪽에.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정치와 법이 지금의 시대에 좀 맞지 않다. 2000년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말씀도 또 하셨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20대 때보다 지금 제가 이제 20년 지나서 40대 네. 보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정치는 그 20대의 그 정치 그대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뭐 일단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네, 생겨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법규를 잡으려고 했을 때 네.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조차 안 돼 있었잖아요. 음. 최근에 이제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커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네. 준비를 했다면 지금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거대화된 독과점 공룡들이 이슈가 그렇죠. 좀 그런 줄어들지 부분들이 않았을까. 좀 더 잡히지 않았을까. 어허. 지금 사실 각당의 그 경선 후보들을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1968년 하태경 의원이 계셨고요. 더불어민주당에는 1971년에 그 박용진 의원이 계셨어요.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젊음의 힘 같은 거를 별로 못 느끼셨나요? 아직까지 기반 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니까 노력하셔야 되죠. 노력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최근에 젊은 정치인 하면은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아마도 이준석 현 국민의힘 대표일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딱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에는 기대했는데 기존 정치인들 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서 좀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혀준 거는 뭔가 기존 정치인하고 다른 모습을 원해서 이제 뽑아준 건데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근데 기존 정치인하고 다를 바가 없다면 지금 이준석 외에 다른 제2, 제3의 이준석이 나왔을 때 과연 사람들이 지지를 해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야 더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진출하지 않을까? 혹시 좀 구체적으로 그럼 이준석 대표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지지당 세력 때문에 강하게 할 수는 있어요. 주 목적이 거잖아요. 네. 비난할 게 아니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뭔가 생산적인 그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난만 해요. 지금 정치인들은. 그리고 대안을 제시를 안 해요. 자기들 얘기만 하지. 그런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 면에서 그러면 현재 대통령 후보 중에는 마음 가는 후보가 있으실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 네, 같은데요. 핵심을 찔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없어요. 나중에 각 당에서 대표자가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좀 봐야겠죠. 왜냐면 지금 공약 자체가 말 그대로 부동산 외에는 공약 정책이 거의 안 나왔어요. 네, 그렇죠. 뭐 조금씩 얘기는 나오는데 부동산 외에 법이나 외교나 사회 경제 다른 이슈들을 더 많이 듣고 싶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경선 자체에서 계속 네거티브만 하고 진짜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자신이 그 생각하는 바를 네. 더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 네거티브에 대한 그 내용들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국감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합동조사라든지 네. 그쪽에서 밝혀야 될 문제지 후보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진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그에 대한 평가도 가능할 텐데 그렇죠. 그냥 지금 의혹 제기만 하고 별 의미 없는 공방만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지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표를 줄지 말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혹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후보가 있다. 이렇게는 좀 골라볼 수 있을까요? 그나마 한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로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뽑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을 저는 정치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탁월한 행정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남들이 못 이뤘던 그 공약률을 이뤘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재명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 그렇죠. 일단은 본인이 한 게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 게 있으니까 네. 그걸 믿고 해주는 거죠. 경기도정으로 보여준 것들이 있으니 일단 거기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재명 후보가 혹시나 제2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되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왜냐면 대선 후보 때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BBK 건도 네.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저 멀리 가 계시잖아요. 그 가 계신 분의 모습이 혹시라도 보인다면
민주당의 과반 이상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배신하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또 그렇게 될까봐 조심스러우시다. 이거 마음에 그래도 딱 어울리는 후보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제 누가 되든 이거 하나만은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는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조금 청소년 생각을 문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분석하거나 이런 걸 네. 좋아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전체 그 학생 수에 비해서 강력 범죄 일어나는 게 한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네. 때 범죄율이. 그러면 실제로 100명 중에 1명인 거예요. 네, 꽤 높. 네, 꽤 높죠. 네. 근데 그런 학생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가출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는 가출한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해외 그 사례 같은 거 보면 그 아이들을 민박이나 이런 곳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텔이죠. 모텔 같은 곳에 제공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들의 모텔에 숙박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은 그거를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모텔 집 쪽에서요? 네, 모텔 측에서 아이들이 뭐 4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회 뭐 보호사라고 하나요? 네. 그런 분들이 와서 실태 조사를 바로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학생들한테 물어본대요. 무슨 뭐 때문에 여기 왔냐? 그리고 더 좋은 데로 데려가 줄게. 국가에서 월세를 내고 애들을 숙박을 해주는 거예요. 집에 가기 전까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관리를 했을 때 과연 범죄율이 높아질까요? 가장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청소년 범죄 문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교육의 문제, 환경의 문제, 부동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신승환님 혼자는 아니실 텐데 분명히 비슷한 처지에 계신 다른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치인들과는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건지 돗자리를 보시면서 그러니까요. 각 캠프에서 저희 돗자리를 애청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이런 목소리를 좀 공약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많이 좋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네. 꼭 상금 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돗자리 깔아주세요. 자,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 맞추실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대장동 개발 문제로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빨갱이라고 할까봐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불로소득 부당이익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의 전면으로 급부상한 이 정책이 있는데요. 이 정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앉으면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군요. 아니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전에. 제가요? 네. 굉장히 비슷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아까 좀 놀랐거든요 사실. 공공환수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바운더리, 그 개념. 그것을 더 깔끔하게 그걸 조금 더 클리어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명료하게 얘기해 네. 주시면 돼요. 잠깐만. 네. 뭘까? 개발 이익 환수제 맞나요? 정답입니다. 어렵다. 오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모셨는데 네. 항상 좀 더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오늘 한턱 쏴야 되는 건가요? 싸주세요. 막 이렇게. 자, 이제 돗자리의 또 다른 주인공이 그렇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퀴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신승환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구독자 퀴즈입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앉거나 누울 때 바닥에 까는 물건으로 이것에 속하는 유명한 것은 인천광역시 강화에서 만드는 화문석이 있습니다. 왕골이나 골프의 줄기를 잘게 쪼개서 친 자리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랑 함께 한 시간 어떠셨어요?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한 사람이 다시 애독자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불러주시면 저도 나중에 닉네임 만들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는 물론 감사합니다만 거기까지는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그래요. 좋아요와 댓글만이라도 좀 맞아요.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